변호사님, 서성건 변호사. 다음은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입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보안 실태가 심각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점검을 실시한 국정원에서조차 보안 점검 결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또 조태영 국정원장도 22대 총선 이후에 비상계엄 전까지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해킹 취약점이 있다는 점은 발견하였지만 이로 인해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선거 부정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다수 제기하고 있는데 예컨대 선거연수원에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뒤 미국 정보당국에 넘겨져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심판정에서 원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선관위의 입장문, 이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하였다는 점 등에 관련된 기사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한 불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관련 대법원 판결과 보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네, 이상 증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지까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워낙 자주 부정적 평가를 들었던 사람들이라 명단을 외우기 어렵지 않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또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들은 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며 위치 파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영으로부터 22시 30분경부터 40분경 사이에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당시 여인영 사령관이 메모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등 15명을 불렀고 김동현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경기도지사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 김동현 판사이고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하였다는 통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조지호가 진술한 이러한 통화 내용과 체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이 사람들에 대해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조지호 청장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합니다. 또 조지호 청장은 여인영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여인영 사령관이 급한 톤으로 짧게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체포 대상자가 총 16명이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포 대상자에 대한 진술은 조지호 청장만의 진술이 아닙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자신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파악을 부탁한다고 했다는 점을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알려준 이후인 22시 53분경 피청구인은 직접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라고 말한 뒤 홍장원이 봤다고 답변하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뜻이었다거나 평상시에도 방첩사를 도우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또 피청구인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그 무렵에 방첩사는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두고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등 체포 지시를 실행에 옮기던 중이었다는데 갑자기 홍장원 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와 간첩을 잡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홍장원 1차장은 피청구인이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육사 후배인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여인영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할 때 대통령이 방첩사 너희들을 지원해 주래 라고 말하자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전화받은 사실을 알려주자 여인영 사령관이 저희 체포조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홍장원 1차장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고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김광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또 노조 의원 등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또 여인영 사령관이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치 추적을 부탁합니다. 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여인영과 홍장원이 했다는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은 홍장원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군검찰 조사에서 당시 홍장원이 전화로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물었고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 주신 것을 말했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홍장원이 일반 폰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찜찜해서 통화 내용이 명확히 기억난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인영 사령관, 조지호 청장, 홍장원 차장이 각자 진술하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거의 일치하고 상호간 통화를 한 사실,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진술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체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체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치 파악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 체포조까지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고 최우선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도 이루어졌습니다.